정찬호 스폰서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직후분 직후퍼 방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눈치코치 없는 분들의 대화 유형입니다. 아래 10개 중에서 2개 이상에 해당되면 리크루팅도 어렵습니다. 한번 잘 볼게요. 첫 번째, 말이 많다. 두 번째, 쉽고 간결하게 말하지 않고 사족이 많다. 세 번째, 숨막히게 길고 지루하다. 네 번째, 핵심 본론보다는 쓸데없는 말이 많다. 다섯 번째, 말이 절제가 안 된다. 여섯 번째, 왕년에 잘 나갔던 과거 이야기만 거품을 문다. 일곱 번째, 만나기만 하면 했던 얘기를 또 한다. 여덟 번째, 상대의 관심사는 모르고 자기 감정에만 도취되어 떠든다. 아홉 번째, 말에 고저장단이 없고 쉼표가 없다. 열 번째,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은 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리크루팅도 어렵다는 거죠. 혹시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좀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네. 조일행 사장님은 어떤 걸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다 고쳐야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겸손하신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초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초대에서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업 설명을 이제 오기 전까지 내가 예를 들면은 그동안 1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 아니면 파트너가 새로운 분을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호일러의 법칙에 의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가 미리 받기는 했지만, 이렇게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정말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자마자 2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정말 막 숨막히게 길고 지루하게 계속 나 혼자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은 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한다면 다음 미팅으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이분을 다시 다음 사업 설명에 초대하고 스폰서님과 연결하고 다음 미팅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처음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경청과 효과적인 질문. 그분이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떤 분은 아직 새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분에게 무조건 직급을 얘기할 때 직급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요? 막 직급에 막 사회적 가치도 얘기해야 되죠. 뭐 천연 친환경 제품도 얘기해야 되죠. 제품 가짓수는 좀 많습니까? 뭐 CK를 얘기해야 될지, 수소수를 얘기해야 될지, 사우나를 얘기해야 될지, 그렇죠. 막 뷰티를 얘기해야 될지, 샴푸를 얘기해야 될지, 너무 얘기할 게 많잖아요. 아니면 보상 플랜을 얘기해야 될지. 근데 이런 얘기를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막 대화를 나누면 어떤 대화가 될까요? 바로 우리 스폰서님께서 말씀하신 상대는 듣고 싶지 않은 말, 그런 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정말 숨막히게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이런 느낌을 많이 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지는 방법, 그런 방법은 항상 우리가 이제 경청과 효과적인 질문, 그리고 칭찬,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몰랐던 사람하고 급속도로 확 친구처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얘기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어머나 정말 대단하세요. 어쩜 그러세요. 어머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에 뭐를 하는 거냐면은 니즈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부분이 아픈 부분이구나. 누구나 다 그 사람의 그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어떤 쪽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구나. 많은 제품들 중에서도 어떤 제품이 좋겠구나. 이거를 그 상대방을
보자마자 혼자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효과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ORM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F는 뭐예요? 이제 가족, 그 다음에 O는 이제 직업입니다. 그리고 R은 취미예요. 그리고 M은 어떤 돈과 메시지에 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가족은 가장 큰 어떤 그 관심사이고 가족을 누구나 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가족 사항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건강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끌고 가다가 보면은 그분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져요. 우리 아이가 막 피아노 막 그 콩쿨 대회를 나갔는데 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에 대한 자랑을 막 하고 싶은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은 또 지금 배우자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런 사례들도 참 많았어요. 남편이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난데 남편은 아주 그 성악도 하고 그런 어떤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조금 코로나 전에 얘기긴 하지만은 그분이 이제 늘 밤무대를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하나라 또 단돈 그때 한 번 나가면 얼마나 또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때 이제 그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남편이 원하는 그 서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자기가 무능해서 남편이 계속 밤무대를 나가야지 되는 게 본인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워서 본인이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찾는 그런 니즈가 남편이었던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분도 있었어요. 또 이렇게 시인이에요. 시인. 시인인데 돈이 안 되니까 애들 이렇게 뭐 논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만 그 원래는 그 문단에서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했던 분인데도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본인의 재능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족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또 아이가 장애를 가진 그런 또 이제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의 소망이 뭐였냐면은 이제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저는 건강해야 돼요. 저 아이보다 더 많이 살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는 이제 직업이잖아요. 그 직업에 대해서 일단 만족한지. 근데 의외로요,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직구 파는 거 힘들다고 생각될 때 있죠. 그래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막 맨날 날아갈 듯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직장인들은요, 그 직장을 앞으로 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통계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MZ세대들의 앞으로 이제 이 직장을 얼마나 다니고 싶은가.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창업을 원하고요. 빨리 이 창업을 위한 준비 단계로 직장을 다니는 거지 이 직장에서 평생 뼈를 묻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만날 수가 없고 통계적으로도 대부분의 많은 그 MZ세대들이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을 그 퇴직하는 그거가요. 대기업에 심지어 들어가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지 않고요. 직장에 있는 그 한 직장에 머무는 기간이 3년, 4년, 5년 그 안에 나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이제 우리 가장들이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참 많죠. 가장의 입장에서는 그것 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서 진짜 비굴하지만 왜 남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이 안에 정말 이런 끓는 어떤 그 욕망과 자존감 이런 게 없겠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그런 니즈를 가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평생 남편이 이렇게 해서 나의
60세 때까지, 55세까지,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을 어려운 상황에서 먹여서 살렸는데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는 인생 제2막은 내가 한번 남편을 먹여 살려보고 싶다. 여보, 이제 더 이상 그동안 당신이 젊음을 모두 다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줬고, 이렇게 우리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으니, 이제 퇴직 후에는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마음으로 또 직급을 하시는 분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게 FORM, 가족과 직업과 R은 뭐죠? 취미잖아요. 이제 어떤 취미를 있는지, 이제 그 취미가 정말로 이 분이 참 자유를 얻었을 때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게 운동, 스포츠인지, 아니면 음악인지, 예술인지, 문학인지, 그림인지, 봉사인지, 선교인지, 이런 꿈 터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질문거리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질문하면서, 이런 거 있죠. 주말에는 뭐 하세요? 가족들과? 어떤 분들과 만나세요? 시간이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뭐 그러면 그 분이 하고 싶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M도 지금 현재 소득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네, 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터치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3번 듣고 2번 리액션 해주고 1번 말하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객들을 만났을 때 일단 그분들에 대해서 칭찬과 경청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급속하게 가까워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말할 때 딱 그분이 원하는 그 부분부터 딱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매일같이 만나는 분이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쓰는 뭐 이런 것들 쉽게 전달할 수 있지만은 또 처음 보는 분들이라든지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 때 우리가 FORM이 이제 약자가 쉽잖아요. 네, 가족, 그다음에 직업, 그다음에 취미, 돈, 그리고 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먼저 효과적인 질문을 하고 경청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딱 그분이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니즈를 찾아서 내가 딱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그 너미다리 긁지 말고 뭐 가려우지도 않은 남 그렇게 하지 말고 전곡을 찔러서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래서 한번 만나봐라. 그렇다면 이분을 한번 만나봐라. 그렇다면은 이 세미나를 한번 와봐라. 이렇게 초대를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이제 10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